다양한 문화와 이슈로 가득한 패션계를 중심으로 발전 중인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리셀 산업인데요. 말 그대로 중고 상품을 되파는 리셀이 요즘은 본래의 기능인 중고 거래를 넘어 재테크, 사업 수단으로까지 발전하며 그 영역을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산업부 이지호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다양한 제품군에서 리셀 열풍이 불면서 이제 리셀이 하나의 문화로 장착했다면서요. 네, 최근 명품은 물론 스타벅스 사은품인 서머 레디백, 아트토이, 또 유명 가수의 한정판 앨범 같은 것들, 그 다양한 제품들이 리셀의 하나의 종류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리셀 시장이 이제 막 초기 단계에 진입한 수준이지만 그 리셀러들이 해외에서는 하나의 직업군으로까지 자리 잡은 상태입니다. 네, 그럼 이제 막 초기 단계에 진입한 우리 국내 리셀 시장의 규모는 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사실 리셀 시장이 각광받기 시작한 것은 중고 거래가 활성화되면서부터입니다. 이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국내 중고 거래 앱 시장은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앱 분석업체 YG앱이 발표한 5월 한국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의 쇼핑 앱 사용 현황에 따르면 그 소비자가 가장 많이 이용한 앱은 쿠팡이었고 바로 그 뒤를 중고 거래 앱인 당근마켓이 이었습니다. 또 다른 중고 거래 앱인 번개장터도 2017년 이후 매년 거래액이 1,500억씩 늘어나고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런 중고 거래가 사실상 실용적인 소비는 물론 희소성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붙거나 또 나만의 개성을 찾을 수 있는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리셀이라는 또 하나의 장르를 만들었습니다. 자동차나 가방 같은 명품에서 시작된 리셀이 최근에는 스니커즈로 좀 대중화됐고 굿즈나 먹거리까지로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리셀 시장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스니커즈 리셀 시장이 주목받는 이유는 뭘까요? 네, 사실 리셀 시장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것은 스니커즈 시장부터입니다. 이 스니커즈 마니아 사이에서 한정판 스니커즈는 마치 가치 상승을 목적으로 플랫폼에 상장된 주식과 같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정판 스니커즈를 되팔아 수익을 내는 것이 10대들과 20대들 사이에서 하나의 트렌드나 유행처럼 번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스니커즈 재판매 시장이 굉장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투자은행 코앤앤컴퍼니는 2025년까지 글로벌 스니커즈 재판매 시장이 약 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디다스 이지부스트 모델 아시나요 네, 혹시? 알아요. 네, 그 모델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 2017년 첫 발매 당시에 20만 원대였는데 최근 리셀가가 100만 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네, 또 디올이 나이키와 협업한 에어 디올이라는 제품도 최근에 출시가 됐는데 이게 정가가 300만 원인데 최대 2천만 원까지 좀 치솟았다고 합니다. 와, 굉장하죠. 네. 이렇게 한정판 스니커즈가 인기를 얻고 리셀 거래까지 일상화되다 보니까 스니커즈만을 되팔기 위한 이런 사이트나 플랫폼들도 등장을 했습니다. 미술품 경매사인 서울 옥션블루는 지난해 9월 스니커즈 경매 온라인 사이트 XX블루를 론칭했는데 이게 출시 한 달 만에 구독자 10,000명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더는 이 제품을 구입할 수 없다라는 이런 메시지 마케팅이 고가 브랜드에만 적용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스니커즈나 또 다른 다양한 제품군에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소성은 구매 욕구를 더욱더 자극하게 하죠. 그래서 기업들도 앞다퉈서 이런 마케팅을 펼치고 있고 또 이것들이 기업들의 틈새 전략이 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리셀 시장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스니커즈 리셀 시장. 저희가 그 틈새 전략을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에 다녀왔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바로 젊음의 거리 홍대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이 리셀 문화 관련한 곳이 바로 여기 있다는데요. 네, 맞아요. 바로 이곳인데요. 네.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이곳 디자인을 봤을 때부터 되게 감각적인 게 요즘 젊은 세대들이 엄청 좋아할 만한 곳인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 신발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오늘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빨리 들어가서 살펴보고 싶은데 빨리 한번 갈까요? 가시죠. 네. 와,
네, 저희가 지금 도착한 곳은 쇼룸의 3층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되게 번쩍번쩍한 신발들이 많은데 일단 전문가분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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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쇼룸지기로 하고 있는 도란이라고 합니다. 오늘 3층부터 지하까지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관 하나당 이제 뭐 차 한 대씩 들어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네, 일단 이쪽에 있는 건 트래비스 스캇과의 콜라보 제품들인데요. 모델들은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이 모델들을 다 한 자리에 모아놨다는 게 좀 이제 다들 놀라워하시는 부분이죠. 이게 그 힙합 뮤지션 트래비스 스캇. 네, 맞아요. 맞아요? 저 옛날에 한 것부터 가장 최근에 한 것 같은 건 이 270 모델. 이거는 얼마 전에 드로우드에서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또 이쪽에는 이제 마스야드 컬렉션이 네.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림 쪽 아티스트 분이랑 같이 콜라보를 한 제품인데요. 시리즈 1.0부터 3.0까지가 한 번에 전시가 되어 있는 이 광경 자체가 정말 희귀한 광경인 거예요. 그걸 보시고 계신 거예요. 톰삭스라는 아티스트와 콜라보를 한 제품이고요. 이름대로 이제 화성에서 이제 뛰어놀 때 신고 싶은 그런 신발. 마스야드. 네, 마스야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정말 우주복 소재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그런 제품부터 해서 저쪽에는 이제 뉴욕의 슬러지를 견딜 수 있는 네. 악천후를 다 견디는 그런 제품까지 저걸 전시를 신길이 올까요? 악천후 오면 저 신발 안 신을 것 같은데. 오늘 진짜 이것 때문에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말 궁금했거든요. 네, 저도 진짜 이거 보러 왔어요. 맞아요. 얘가 온 다음부터 방문자 수가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네. 에어디올이에요. 와. 네. 정말 너무 예쁘죠. 다른 애들은 출시 가격이 네. 2, 30만 원대에서 보통 지금 뭐 500만 원대라고 친다면 이 녀석은 애초에 발매 가격 자체가 300만 원대였고요. 300만원이요? 네. 와. 그 현재 리셀가가 1,500만 원대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는 또 어떤 와, 곳이에요? 또 이렇게 또 너무 예뻐요. 하나씩 돼 있는 거 보니까 엄청 네. 비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아티스트 산다라 방문 전시를 하고 있어요. 한드라방이 굉장히 스니커즈를 좋아한다고 맞아요. 들었는데 맞나 봐요? 네, 맞습니다. 네. 무려 채보신 것만 1000켤레 넘게. 청켤레요? 네. 와. 그 중에서도 제일 아끼는 걸로만 또 전시를 해주셨어요. 그럼 이거는 계속해서 아티스트의 소장이 바뀌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 아티스트가 바뀌는 건가요? 네, 맞아요. 처음에는 더카이엇, 래퍼 더카이엇으로 네. 시작을 해서 지금 벌써 3번째 전시예요. 와. 이쪽에는 조던이 쭈르륵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조던 1부터 11까지 굉장히 많은 종류의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또 한 가지 보니까 특이한 점이 이게 23이 적혀 있는 게 있고 45가 적혀져 있는 게 있는데 엄청 예리하시네요. 와. 이게 뭐가 다른 건가요? 이거는 네. 기자님 혹시 아신다면 좀 풀어주시면 이게 좋으실 것 제가 같아요. 알기로는 그 조던의 백넘버가 이제 원래 23번이었다가 은퇴를 네. 했다가 이제 야구 선수를 잠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복귀를 했을 때 맞아요. 45번 맞나요? 맞습니다. 네. 이게 전문가시네요. 전문가시네요. 이게 조던이 아버지가 이제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은퇴를 해서 골프를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45번을 달았어요. 근데 45번을 달았던 게 조던이 원래 어릴 때는 45번을 달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랬다가 이제 생전에 아버지가 보시던 그 넘버를 네. 달고 싶지 않다 해서 되게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돌아오면서 번호가 바뀌었다는. 여기 보니까 또 엄청 비싼 4천만 원짜리 신발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거는- 하셨죠? 네, 어디 있는 거죠? 빨리 그럼 궁금하네요. 보여드릴까요? 보여주시죠. 네. 이게 그 4천만 원짜리 신발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네. 4천만 원보다 더 비싸요. 더 비싼 제품? 네, 왜냐면 지금 여기 네. 사인이 있잖아요. 네. 원래는 여기 사인이 없는 제품이 4천만 원대로 거래가 되고 있고 이건 사인까지 있어서 사실상 측정 불가입니다. 와, 근데
근데 이 공간은 또 다른 층이랑은 느낌이 되게 달라요. 여기는 어떤 컨셉인가요? 아, 네, 맞아요. 여긴 지하 1층이고요. 나이키 맥을 중심으로 백투더퓨처 테마로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2011년에 발매가 된 나이키 맥인데요. 네.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불이 들어요. 네. 원래 영화 속에서는 네. 오토 실레이스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자동으로 끈이 조여지는 미래의 신발 기억나시죠? 또 특징적인 신발이 뭐가 있나요? 어떻게 보면 또 얘의 귀여운 고급형 버전. 어댑티라고 하는 아이고요. 커스텀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제품, MCM이라는 미술관이랑 나이키 신작 콜라보 제품을 전시해놓은 컨셉으로 커스텀 제품. 네, 이렇게 쇼룸을 다 둘러보고 나니까 네. 궁금한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렇죠? 자세히 알아보고 싶네요. 네,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이제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네. 크림 검수팀의 김슬기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기존에 보면은 이런 신발을 거래할 때 보면 네. 온라인으로 많이 했거든요. 네, 저도 맞아요. 거래를 할 때 그랬는데 여기는 오프라인으로 직접 와서 구경도 할 수 있고 혹시 살 수도 있나요? 어떤 아니, 공간인가요? 신발을 판매하는 공간은 아니에요. 네. 지층부터 3층까지 저희 테마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테마별로 해서 신발을 전시하는 공간입니다. 쉽게 볼 수 없는 신발들이 맞아요. 굉장히 네. 많아요. 네. 외부로만 봤던 신발을 실물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좀 와서 사고 싶은데 실제로 모양이 어떤지 모르니까 네, 직접 맞아요. 여기 와서 네. 본 다음에 온라인으로 구매를 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온라인 구매라는 거는 이제 뭐 보통 저희가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그 상품이 있으면 그냥 클릭만 하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크림 같은 경우에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 연결해주는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신발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이 신발을 얼마에 팔고 싶어. 그러면 올려놓으면 구매자가 그거를 선택해서 구입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난 구매자가 나는 이 신발을 얼마에 사고 싶어. 그러면 판매자가 나는 이 신발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한테 얼마에 팔게. 그런 소비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 도와주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 신발의 컨디션, 그리고 이 신발이 정품인지, 정상적으로 모든 구성품이 다 들어있는지 그거를 저희가 다 확실하게 검수를 해서 거래를 성사시켜 드리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내가 이게 거래를 하고 있는 게 진짜인가, 이거를 믿지 못하는데 사도 될까 좀 궁금한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검수도 같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저희 검수팀은 되게 파트별로 많이 나눠져 있어요. 신발 컬렉을 하셨던 분도 계시고 네. 저처럼 신발을 만들고 공부했던 친구들도 많고, 그러니까 신발 전문 학교로 나온 그런 학교가 네, 있어요? 그럼요, 네, 있습니다. 처음 알았어요. 네, 신발 패션 산업과라고요. 네. 네, 브랜드 하셨던 분들이라든가 유통하셨던 분들, 네. 그런 분들이 모여서 저희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보고 그거를 구별을 할 수가 그러니까 있어요? 구별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제조 기법, 가품 공장에서 만드는 것과 정품 공장에서 만드는 방법이 달라요. 설비라든가 그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자재. 아무리 똑같이 따라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장비를 통해서 네. 구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분리를 하고 있고, 아니면은 저희가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네. 이 정품, 이 신발에는 어떤 디테일로 나왔다. 그 부분을 정확히 비교를 해서 정가품을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무리 정교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저희 검수팀의 눈을 피할 수는 확실히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만약에 저희가 가품이 나갈 경우에는 그럴 네. 일은 없거든요. 네. 저희가 100% 확신을 하고 가품이 나갔을 경우에는 저희가 3배를 보증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나 와서 마음껏 구경해도 네, 상관없는 스니커즈에 관심만 있으시면 누구나 오셔도 좋습니다. 저희 쇼룸 살펴보시면서 마음에 드셨던 제품이 있으면 저희 어플에서 시세 확인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확인해보시고 만약에 시세가 안 올라와 있는 제품이 있더라도 이제 먼저 제안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니까 꼭 한번 이용해보시고 리셀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도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쇼룸에 있는 내내 굉장히 또 특별한 전시회에 온 것 같았어요. 실제로 거기에는 많은 젊은 고객층들도 있었는데 굉장히 흥미로워하셨습니다. 그럼 기자님, 이렇게 리셀 문화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 매장에 실제 가보시니까 젊은 친구들이 많았나요? 네, 거의 다 좀 대학생, 20대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좀 젊은 친구들, 저도 포함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성세대와는 달리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 모바일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플랫폼이나 SNS를 다루는 데 익숙한 세대다 보니까 이들은 또 독특하면서 또 특별한 디자인, 또 자신만의 개성을 굉장히 확고하게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른바 힙한 아이템을 구할 수 있는 시장이 또 리셀 시장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리셀을 하나의 문화로 향유하는 세대, 특히나 MZ세대가 중고거래 내에서 리셀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M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포괄한 말인데 리셀 시장에서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면 분명히 리셀러들도 그들만의 특별한 철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리셀러가 말하는 리셀의 매력이나 노하우는 뭘까요? 리셀러 대부분은 리셀러의 가장 큰 매력을 주식이나 로또보다 쉽지만 확실하고 명확하게 금전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꼽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프로 리셀러들은 또 대중의 취향을 파악하는 안목으로 제품을 단순하게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품 이면에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명품 브랜드나 또 유명 디자이너가 협업한 제품이라면 일단은 먼저 인기를 끌겠죠. 네. 그때 가보시니까 어떠셨나요? 그런 제품들이 인기를 네, 끌고 있나요? 거의 대부분이 좀 층마다 달리 있더라고요. 명품 브랜드가 인기 있는 제품은 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유명 브랜드나 또 유명 디자이너들이 협업한 제품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다시피 인기가 있고요. 또 이 이면의 스토리들을 좀 잘 들여다보면 리셀에서 더욱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한 중고 거래가 아니다 보니까 또 리셀에 있어서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네, 이게 리셀 세계에서도 전문적인 지식, 또 리셀러들끼리만 쓰는 용어들이 좀 다양한데요. 제가 그럼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떡락해서 1치킨밖에 못 벌었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잘 모르겠는데 치킨은 그 게임에서 쓰는 용어 아닌가요? 게임에서 쓰나요? 네. 저는 게임을 모르긴 하는데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리셀 가격이 떨어져서 차익을 조금밖에 못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조금 소개를 해볼까요? 네. 그 드롭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사실 영어로는 떨구다라는 말인데 리셀 업계에서는 새로운 제품이 등장했다라는 말로 쓰입니다. 또 캠핑은 한정판 상품을 사기 위해서 매장에 수일 동안 텐트를 치고 줄을 서서 구매하는 사람들, 그런 행위들을 얘기하고요. 또 앞서 예로 든 게임에서 나오는 치킨, 네, 요거는 치킨 가격을 기준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 치킨이 보통 1, 2만 원 정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의 차익 수준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고 보통 1치킨, 2치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네. 또 영어로 가지다라는 뜻을 가진 콥은 정가에 샀다는 뜻이고 주식이랑 비슷하게 그 정가보다 조금 더 가격이 올랐다 하면 떡상했다. 또 가격이 내렸다 하면 떡락했다라는 식의 용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와, 이렇게 리셀 관련 용어까지 나오면서 점점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리셀 시장, 특히나 국내 리셀 시장은 굉장히 크게 또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재테크에 나서는 리셀러들과 또 희소한 아이템들을 소장하고 싶은 그런 구매자들의 욕구가 맞물리면서 윈윈하기 때문인데요. 이 샤넬 가방을 파는 샤테크, 또 롤렉스 시계를 되파는 롤테크, 또 아까 그 신발 스니커즈를 파는 스니커즈 테크 같은 신조어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리셀의 매력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맞죠. 네. 그 온라인 중고거래 커뮤니티나 SNS에 그 중고거래 물품, 리셀 물품을 올린 다음에 다이렉트 메시지라든지 또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수익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시장이 성장하면서 유통업계도 앞다퉈서 이런 리셀 시장을 겨냥한 제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스노우가 론칭한 스니커즈 리셀 플랫폼인 크림이라는 그런 플랫폼도 있고 또 무신사도 같은 플랫폼인 솔드아웃을 최근에 출시했습니다. 갈수록 커지고 있는 중고와 리셀 시장은 유사한 서비스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경쟁이 점점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고객의 취향을 파악을 해서 서비스를 조금 더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상품이나 컨텐츠를 기반으로 사용자들이 조금 더 소통하고 또 즐겁게 그렇게 리셀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정착하면서 이제 가파른 시장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이 리셀 시장. 아무래도 거래의 투명성이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 이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BGN 라이프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